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살면서 평등하고 공평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아닌 일부 특수계층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닐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 대표 언론 매체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북 정책,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과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검찰 개혁, 부동산 대책까지 얼마나 성공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최저시급 인상 및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급작스런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최장 1년 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을 포함해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특별 연장 근로 허용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로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영상 사유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진행했던 일들이 보기만 좋은 유명무실한 정책임이 증명된 것인데요. 12월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정기국회가 종료돼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보안 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으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려면 정부가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힙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년의 계도기간과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주 52시간제 근무가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계도기간 동안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조치만 요구할 뿐 처벌하지 않기에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최장 1년 6개월 동안 처벌이 유예되는 것이라 그동안은 법이 있으나 마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은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노동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고 나와 있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국가 경쟁력,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개발 업무 등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허용 사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성과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 설비의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에 따른 긴급대처, 업무량의 대폭 증가로 단기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될 때와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소재, 부품 관련 연구 업무에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없이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만 의존하는 사업주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동, 휴식시간의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헌법 소원 및 행정소송조차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문제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대 이상, 고용률도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에서 40대의 고용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실제 40대 고용률은 약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취업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일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취업자는 2,751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 1천 명 증가했지만 사실상
60대 이상이 많이 늘어났고 40대는 17만 9천 명, 30대는 2만 6천 명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정책의 성공 이유가 경기가 반등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노인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 등의 재정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자료와 수치를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용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 근무하는 취업자 수가 38만 6천 명 늘어 2011년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이것은 임시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대한민국 언론 매체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신랄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일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주 52시간제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정책, 단기 일자리들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될지, 표면적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할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단기 근로에 취직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자가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든가 특별히 운이 좋다거나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돈을 모아 서울에서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꿈같은 이야기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또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연일 강경한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대한민국 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청와대를 거친 전 현직 인사들은 집값 폭등으로 3년 동안 평균 3억 원을 벌었다는 의문이 일부에서 제기됐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에 근무한 전 현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65명의 신고 재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인 장하선 전 실장과 김수현 전 실장이 소유한 아파트들도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과 경기 과천 재건축 효과 덕에 10억 원 이상 올랐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장하선 전 실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7년 1월 17억 8천만 원이 2019년 11월 28억 5천만 원으로 10억 7천만 원 올랐고, 과천에 소재한 아파트를 보유한 김수현 실장은 재건축 후 분양되면서 집값이 3년 새 10억 4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2019년 재산을 공개한 49명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이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8명으로 전체의 37%이고 3주택자 이상은 6%에서 10%로 늘었는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상인 것일까요? 평생을 벌어서 집 한 채 사기도 힘들다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과연 대책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좌절감을 느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의 특권의 정치나 차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한 만큼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실효성은 과연 효과적인가요? 연말까지 협상 시한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했고 영원히 폐기하겠다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포착되고 있는 수상한 움직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럴듯한 성과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7년 그때의 위기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막대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의 성과는 언제쯤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언론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화적인 입장만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할 것은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절대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